몇몇 아이는 갱들에 의해서 세상을 좀 떠났어요. 아이들한테도 총을 겨눠요? 갑자기 걔가 토막으로 막 살인이 됐다고 말도 들으니까.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인 IT 시티솔레에서 5년 동안 사진으로 희망을 전하며 한국인 최초로 IPA 국제사진 공모전에서 올해의 에디토리얼 작가로 선정되신 홍우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진 작가 홍우림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만나서 너무 네. 영광입니다. 좀 미라클 얼굴 알고 계셨었나요? 처음 사실 아내한테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나중에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이런 일들을 해봐 오빠도.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아니 진짜 작가님 사진 보니까 편안하게 볼 수 없는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그곳이 시티솔레인가요? 네, 그 시티솔레라는 곳은 이제 IT에 이제 2010년에 대지진 났던 곳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IT에 있는 작은 포르투 프린스라는 수도 옆에 있는 빈민촌 같은 곳인데, 유엔에서 말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그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 있어서 갱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된 그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카메라에 담아 왔었습니다. 저도 시티솔레라는 도시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빈민촌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IT라는 곳의 더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갱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총격전과 강간, 살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쓰레기들이 이제 계속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다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시티솔레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또 그 안에 막 고물들, 돼지들, 위험한 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도 작년에 저희 미라클 팀이 이제 케냐에 한번 갔었어요. 작가님 사진 보니까 제가 갔던 키베라보다도 좀 참혹한 그쵸. 예. 쓰레기 더미 위에 돼지가 있고 아이들이 같이 서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이 같이 그곳에서 공존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저도 처음에 엄청 진짜 충격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 정말 최악의 마을은 이제 매립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쓰레기를 뒤져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거를 또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담아야 된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또 신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사진 작가를 하게 되셨는지. 제 친여동생이 다운증후군이라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늘 동생을 돌봐야 됐던 일을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은연중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생과 떨어져 사는데, 갑자기 2002년 월드컵 한창 할 때 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좀 감기가 걸렸다고, 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름이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내야 오빠 곧 갈게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희 이모부가 저를 깨우시면서 동생이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생을 이제 천국에 갑자기 이제 보내고,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사랑했던 존재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동생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냥 약간 막연하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겠구나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가는 길과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31살, 2살에 교회 사직서를 내고 유학을 가겠다 해서 32살에 이제 다시 대학을 이제 가게 되면서 사진 작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시티솔레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연히 한 대표님께서 그 시티솔레 얘기를 처음 해주시면서 그 갱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가장 한복판에 한 명의 그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수많은 고아원과 병원과 학교를 져서 그들을 돕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냥 겁없이 간 거죠. 네. 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가 위험한 곳이잖아요. 걱정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었고, 그런데 이제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바리케이트 같은 문을 이제 쫙 여는데
거기에 이제 제 사진에 나오는 그 광경이 쫙 펼쳐진 곳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예. 약간 이 영화처럼 그림이 확 그려졌는데 사진에서는 냄새가 느껴지진 않잖아요. 악취 같은 것도 심했을 텐데. 그렇죠. 예. 시티솔레는 일단 배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도시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에다가 똥을 싸고 거기에 이렇게 캔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막 변을 보시고 막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죠. 촬영하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기서 하고 계시네 막 이런 거. IT 갈 때만 신는 저의 뭔가 신발이 있는데 그게 또 흰색이에요. 근데 갔다 오면 똥에 범벅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 첫날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애들이 손을 잡아줬던 거, 제 손을 막 이렇게 잡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촉감이 쫙 쓰레기가 펼쳐져 있는 곳에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서서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카메라에 그런 쓰레기보다 이 아이들이 계속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에 들어온 아이들의 미소, 얼굴, 모습. 그래서 그럼 그 첫날의 기억을 품에 안은 채 어떤 활동들을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같이 이제 교회 다니던 형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오케스트라 이런 연주도 하고 하는 형인데 이 형이 같이 가더니 악기를 그 형이 이제 가르쳐 줬어요. 러브 앤 홉 뮤직 스쿨이라고 음악 학교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음악을 가르쳐주는 뮤직 스쿨을 했는데 뭐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뭔가 할 수 있는 음악 배우는 게 희망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가서 쭉 다큐를 계속 찍고 형은 거기서 음악 학교를 만들어서 한 7,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또 음악 학교를 7, 8년이요? 2017년 저희가 같이 들어갔었으니까 그럼 지금도 그 음악 학교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가 갱들이 전쟁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현지 교사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좀 안전한 지역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애들의 유일한 희망이 음악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해주는 그런 거죠. 네. 보통 그렇게 한번 가시면 얼마나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중일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이제 갔었고 한국에 와서는 좀 이렇게 쉽게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2020년 한번 들어가고 23년 이렇게 들어가서 필요할 때 이제 좀 더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생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뭐 아이나 기억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잊을 수 없는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에드웬이라는 아이인데 고아원들을 다니면서 고아원 사역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딱 부르면서 잠깐 어디를 좀 오라는 거예요. 저를 어디로 막 데리고 가시더니 어떤 어두컴컴한 데 앞에서 저를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주 어두운 곳에서 창가에 빛이 들어오는 그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이게 진짜 머리부터 진짜 발끝까지 이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딱 들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꺼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빼가지고 손 한번 갖고 제발 좀 도와줘 이러면서 딱 넣었더니 깜빡깜빡해서 한 2장 정도 찍을 수 있어서 숨을 딱 참고 찰칵 했는데 그 셔터 소리 찰칵 하면서 카메라가 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 들어왔는데 흔들린 사진이랑 그 사진이 딱 2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에드웬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뒷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막 마음이 끄는 거예요. 교수들도 그 사진이 이상하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번 뿌려보자라고 해서 그 사진을 세계 이제 유명 공모전에 뿌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IPA라는 데서 이제 팔로우를 딱 한 거예요. 그 인터내셔널 포토그래피 어워드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공모전 중에 하나인데 올해 에디토리얼 사진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무조건 찾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부모님 곁으로 다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잘 된 건데 그 이야기를 이제 가장 제가 잊을 수 없는 스토리가 된 거고 두 번째 아이가 이제 그 음악학교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좋아했던 중에 룩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되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아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국으로 돌아간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보니까 머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커지는 그런 약간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음악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를 위해서 연주를 하나 해줄 수 있니? 라고 해서 제가 바이올린을 딱 들어서 저한테 또 연주를 해주는데 그 생일 축하 그걸 되게 어설프게 따다다다 이러면서 하는데 누군가는 다 절망이라고 밖엔 총소리가 나지만 희망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이 아이한테 어떤 희망의 한 빗줄기가 있구나라고 했던 그 두 아이가 저의 인생에서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이고 그리고 몇몇 아이는 행들에 의해서 세상을 좀 떠났어요. 아이들한테도 총을 겨눠요? 저를 가이저 해줬던 그 사람도 저를 막
뭐 브라더 막 이렇게 해줬던 친구인데 갱들한테 어떻게 뭔가 좀 잘못 연루가 돼서 갑자기 걔가 토막으로 막 살인이 됐다고 말도 안 들으니까 돼. 그곳에 여전히 계속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마음이 아프죠. 예. 거기서 사진 촬영하실 때 가장 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제가 뭘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리얼타임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딱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건 그 절망 안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거 하나만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 첫 타이틀인 The Light in the Darkness가 어둠 속의 빛. 남들이 다 어둠이라 하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엔 희망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이번에 키베라에 갔을 때 같이 이제 사진 작가님이 동행을 해주셨거든요. 작가님이 저희들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틀어주셨는데 저희 같이 간 팀원들 다 같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저의 이런 어떤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사진으로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구나. 작가님의 사진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아이들의 뭐 표정이나 감정이 나도 느낄 수 있네? 막 이런 것들 느끼면서 사진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작가님이 그 어둠 속에서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가님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신 게 아닐까. 왜냐면 진짜 그 안에서 희망이 느껴졌거든요. 사진하면서 가장 좀 힘든 점은 뭐예요? 세계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좀 용기와 기대가 부풀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텃세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유명한 어떤 공모전에 뭐 최종 후보에 올라서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심사위원분들이 갑자기 출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대학 출신인지, 왜 너는 미국에 거기서 공부를 했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평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면접 보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최종 후보들은 이제 심층 면접에서 뭐 외국인 한 분, 한국인 세 분이셨는데 외국인은 이상하게 사진 자체로 평을 얘기를 나눴는데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사진 찍으면 한국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중에는 이제 경제적인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코로나 터졌을 때 이런 유튜브 장비 조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하면서 계속 택배 싸고 고객님한테 전화하고, 그때 오는 현타와 왜 이게 꿈처럼 내 예상대로 안 되지? 그 한 1, 2년이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와, 근데 그 시간들을 보면 어떻게 버티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 인생에 참 귀인들을 많이 뵙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떤 시니어를 만났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영상 하나 찍어달라는 거예요. 틱톡 영상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작가님 반전 있다 스토리. 그래서 찍어서 틱톡에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랑 좋아요가 이게 막 엄청 떡상이 되면서 틱톡 공식 추천 영상이 되더니 나중에 이분이 틱톡 공식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좋은 인연이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분을 시니어 모델로 발탁을 했던 대표가 있었어요. 더뉴 그레이라고 그 시니어들 하는 유명한 알아요. 그 CEO 대표가 저한테 작가님 저랑 일 하나 하실래요? 딱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훈부를 택배를 싸다가 다시 카메라 한 1년 반 만에 잡아서 6.25 참전용사님 스토리를 찍을, 그게 이제 SNS에서 대박이 나고 막 뉴스 나오면서 그 참전용사분들이 조끼를 자비량으로 입고 계세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식으로 한번 제복을 만들자 해서 디자이너님이 만드신 제복으로 찍어서 다시 바이럴이 되더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6.25 참전용사들에게 제복을 지급하기로 정부 정책을 통과시킨다. 딱 이래서 내가 사진 작가였지. 그 이후부터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신간이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원컷이라는 책을 하나 썼고요. IT 이야기처럼 쓴 책은 아니고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게 혹은 또 영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이미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에 대한 브랜딩에 관련된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전액으로 이제 IT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지금 한국에서 있지만 그들이 이 책을 사는 그 도움으로 다시 IT 아이들에게 연결을 시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럼 저 질문이 있어요. 저희 위라클 채널이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프로필 사진이
옛날에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길거리에서 교회 친구가 찍어준 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조만간 한번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채널 아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좀 우리가 어울릴까요? 되게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 책에서 설마 막 이 책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뭔가 리뉴얼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사진 잘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미라클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 안에 이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진 잘 찍어요, 영상 잘 찍어야지 뭐 조회수를 얻어요, 그런 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사진 한 컷이 메인 사진이 되지 않을까. 자기를 브랜딩하고 싶은 누구라도 필요한 책이 되게끔 쉽게 썼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 다시 IT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갱들 때문에 출입 불가 국가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풀리면 선교사님 계시 좀 안전한 곳들로 해서 저 책의 기부금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가서 전달 드리면서 또다시 이제 저희가 쓰지 못한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언젠간 그 이야기도 한번 다시 책으로 만들어서 또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인생의 이제 종착점 꿈은 다운증후군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저는 다운증후군을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진 찍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혹여나 다운증후군이신 가족을 갖고 계신 분은 정말 편안하게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같이 사진을 좀 남겨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라클 같은 일하는 그런 작가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따뜻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름을 불러주는 예. 사랑하는 아내, 나를 믿어준 가장 고마운 사람인데 힘들 때 오빠 그냥 내가 일할 테니까 오빠는 사진 찍어라고 했던 그때를 내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많이 힘들었잖아. 근데 그 기간을 버텨주고 끝까지 나를 작가로서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꿈꾸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부가 되자. 우리 재호도 열심히 키우면서 같이 IT 가서 핫도그 굽고 사진 찍고 응원해줘서 항상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추운 겨울인데 아유. 이 공간이 다 따뜻해질 정도로 후끈후끈하네요. 그냥 히터가 많이 틀어져 있던 게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